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6주차 강의입니다. 벌써 8주차 중에 6주차고요. 오늘 할 내용은 후속 조치에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부제로서는 기회를 연결로 만드는 게 바로 후속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에이스텝 중에 여섯 번째고요. 지난주에 결과 도출을 하기 위한 사업 설명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이 기회를 연결해내는 게 바로 이 후속 조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거 그냥 쭉 한 줄로 정리하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가고 싶은지, 언제까지 갈 것인지 내 삶의 기준도 세워보고요. 그 다음에 사업 설명의 가능성을 확보해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만나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련된 그리고 기회를 전달하는 것까지 한게 저희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넘어가서 후속 조치라는 무엇인가라고 하면 밀어붙이는 과정이 아닙니다. 흐름이 끊기지 않도록 이 가능성을 현실로 연결하는 다리를 놓는 것이 바로 후속 조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후속 조치가 중요할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아무리 사업 설명을 잘해도요. 사람이라는 거는 누구나 원래의 생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누구나 그렇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새로운 가능성보다요, 익숙한 삶을 더 편하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특출난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은 과거로서 회귀를 하게 돼요. 원래 편안한 것으로 돌아가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 설명을 하면은 되게, 좋다 느끼다, 괜찮게 느꼈다 하는 사람들도 결국은 며칠이 지나면 원래의 생각, 그리고 원래 익숙했던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후속 조치라는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전도 보고 그다음 호기심도 느끼고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몇 시간 또는 며칠이 지나면 없어져 버리는 게 다시 상기를 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상기를 시켜주냐면 어? 내가 왜 관심을 가졌지? 내가 왜 괜찮다고 느꼈지? 라는 생각을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돕는 게 저희가 하는 역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후속 조치가 중요한 이유는요, 이 상대가 느낀 호기심과 비전을 다시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후속 조치가 아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사업 설명을 듣고 감흥을 합니다. 마음으로써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연결은요, 그리고 행동은요, 재연결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연결을 통해서 하는 거는요, 스스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느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대화를 나눠보고 하는 이 후속 조치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이 후속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후속 조치는요, 원칙적으로는요, 우리가 만난 다음에 무조건 48시간 이내에 다시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요즘 시대 다들 바쁘잖아요. 진짜 다들 바쁘고 뭔가 본인의 개인의 삶, 그리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이 시기에 우리가 48시간 만에 다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맞냐? 그러면은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꼭 48시간 이내에 만나면 가장 좋아요. 근데 그게 안 될 경우에, 다시 만나는 게 안 될 경우에는요. 직접 만나지 못하더라도요. 이 관심도가 내려가기 전에 다시 연결하는 것을 하는 게 우리가 가져가야 할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뭐 짧은 안부와 함께 가벼운 연락을 해보는 거고, 그리고 다음 미팅 등 만날 수 있는 일정을 잡아보는 거예요. 이 다음 미팅이라고 하는 거는 꼭 우리가 하는 사업 미팅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가 하는 뭐 독서 모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은 어떤 전시회를 같이 가자든지 아니면 뭐 박물관 이런 게 있는데 같이 보러 갈래 이런 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뭐 같이 만나서 뭔가 어디를 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뭐든지 상체 상관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만날 수 있는 그런 일정을 잡아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또는 1대1이나 1대2로 뭐 커피나 식사 약속을 잡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팀에 대한 프로모션 그리고 나의 스폰서에 대한 프로모션 이런 사람에 대한 프로모션이 돼 있으면 그럼 같이 한번 만나서 커피 한 잔 할래요? 같이 한번 만나서 식사 한번 할까요? 라는 방식으로 이런 약속을 잡는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혹여나
직접적으로 와가지고 사업 설명을 듣고 가거나 했던 경우들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요, 그걸 듣고 좋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상대가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대한테 미리 이야기를 해놓는 거예요. 만났을 때 그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사업 설명 자리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거예요. 관심도도 있고, 약간의 호기심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면, 그러면 좀 들었을 때 괜찮은 오디오가 있는데, 이 오디오 하나 보낼 테니까 한번 들어볼 생각 있어요? 이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럼 관련 오디오 등을 보내주는 것도 우리가 후속 조치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꼭 이렇게 있는 5가지 중에 하나를 해야 되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라고 하면, 여러분, 정해진 형식을 지키는 것보다요, 이 상대방이 처음에 느꼈던 호기심이나 관심 이런 부분들 있잖아요. 이것을 연결하는 것이 핵심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후속 조치를 하지 않으면 그럼 어떤 일이 생기느냐라고 했을 경우에는요. 상대가 관심이 없어서 안 되는 경우보다 내가 연결을 멈춰서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겠지만 제대로 사업 설명을 들어보면요. 와, 이거 진짜 내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아니겠지만 이거 괜찮은 일이네. 이렇게만 된다면 좀 좋을 것 같은데? 라는 정도의 생각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상대방에 대한 반응이나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관심 있으면 연락하겠지. 아, 호기심이 있으면 알아서 다시 오겠지. 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연결을 멈춰서는 절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기존의 삶을 살기 바쁩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망설여 하고요. 판단을 미루는 걸 좋아하고요. 민망해서 연락을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나 진짜 관심이 있는데 바쁜 것 같은데 아니면 내가 괜히 연락했다가 상대방한테 좀 괜히 희망을 줄 것 같은데 나는 그냥 진짜 작은 호기심인데 약간 작은 관심인데 내가 연락했다가 나를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느끼면 어떡하지? 또는 내가 부담을 주면 어떡하지? 괜히 내가 이렇게 알아보겠다고 얘기했다가 내가 안 한다 그러면은 실망하면 어떡하지? 이런 여러 가지 감정들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연락을 안 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요. 이 흐름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주 아주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이 왼쪽에 있는 기존의 삶을 살기 바쁘고 새로운 것을 망설이고 판단을 미루고 그다음 민망해서 연락을 미루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나를 통해서 해결해 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드는 사람들이 이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내가 멈추는 순간 상대도 멈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멈추지 않았는데 상대가 멈추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멈추지 않으면 상대도 멈추지 않는 경우는 있거든요. 내가 멈추면요, 상대도 100% 멈춥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해야 될 일들을 하는 내가 되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러면 좋은 후속 조치가 있고요. 안 좋은 후속 조치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좀 비교로 표로 만들어 왔습니다. 제일 첫 번째, 좋은 후속 조치는요. 빠르게 연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빠르게 연락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필요한 적시적소에 제대로 연락을 한다는 거예요. 미루지 않는 거예요. 보통 내가 빠르게 연락하면 조급해 보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조급해 보이는 것과 명확하게 빠르게 연락하는 것은 다른 부분입니다. 오히려 망설이다가 느리게 연락해가지고 놓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리고요 가볍지만 분명하게 연락하는 게 좋은 후속 조치입니다. 그리고 상대의 관심사를 기억하고 상대의 관심사에 맞는 연락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 연결이 자연스럽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순수한 관심이 아주 중요해요. 순수한 관심. 너무 막 의도가 들어가서 하는 그런 관심이 아니라 진짜 순수한 관심이 중요해요. 근데 나쁜 속조치는 어떻게 되냐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망설이다가 느리게 연락하고요. 그리고 급하고 답을 재촉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답장이 안 하는데 내가 카톡을 막 세네 개씩 보내. 네. 그 카톡을 보기 두렵게 만드는 거죠. 나 무서운 사람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네, 그렇게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내 관심사대로 연락을 합니다. 상대의 관심사에 맞춰서 내가 대화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내가 좋았고, 이게 진짜 좋고, 이게 최고고, 막 이런 얘기들만 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불분명하고 어색하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망설이고, 내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상대도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상대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연락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의도하지 않은 압박이 들어가면은 안 됩니다. 의도하지 않은 압박. 그러니까 이게 순수한 관심이 아니라 의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상대가 압박을 진짜 많이 느끼거든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약간의 호기심도 빠르게 감추고 도망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상대방을 돕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게 연락하는 건 상대를 돕는 게 아니라 상대를 공격하는 일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필요한 거는요, 좋은 후속 조치를 하는 건데, 여러분 이 좋은 후속 조치라고 하는 거를 제가 이렇게 문장으로 여러 개를 만들어 놨지만 그냥 한 줄로 좀 정리를 하면요, 조급함을 버리고 여유롭지만 내 기준이 명확한 상황을 가져가는 게 좋은 후속 조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후속 조치를 할 때 기억해야 되는 부분들이 뭐가 있냐라고 하면, 일단 첫 번째는요, 상대의 반응을 잘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에게 정말로 관심을 갖는 거죠. 진심을 다해서 관심을 갖는 거죠. 두 번째는요, 다음 행동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이 자연스러움의 연결이라는 건 뭐냐면요, 1번이 됐을 때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다음 세 번째는요, 끊기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이 후속 조치라는 거는요, 또는 우리가 하는 이 사업이라고 하는 거는요, 재능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지속성이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지속성을 잘 가져가느냐가 결판이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요, 조급함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일관성. 그러니까 상대가 봤을 때 누가 봐도 나는 이런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나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는, 나만의 행동 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야라는 게 느껴지면 느껴질수록 나에 대한 신뢰가 올라가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후속 조치라고 하는 거는요, 기술보다 지속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멈추지 않는 사람에게 상대방의 마음이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내가 멈추는 순간 상대도 멈춥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것은요, 한 번의 강렬함이 아니에요. 진솔함입니다, 진솔함.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뭐냐라고 하면 답을 재촉하는 일이 아니라요, 가능성이 끊기지 않게 이어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반드시 기억을 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